자, 전체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동시에 시청자분들이 160분이 모이셨고,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고, 저희 눈으로 보시는 분들도 이 채팅창에 많이 참석해 주세요. 많이 참석해 주시고,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악플 다시는 분들보다는 좋으신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즐겁고 좋은 영상이 되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5월 27일이죠. 오늘이 5월 27일 시장이 시작됐는데 어제 미증시가 상당히 잘 끝났어요. 그죠? 상당히 잘 끝났어요. 이렇게 보시면 다우산업 1.61%, 나스닥 2.68%, S&P가 1.99% 올라가면서 시장이 상당히 잘 끝났고 특히 테슬라라든가 루시드, 리비안까지 잘 올라갔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주도 흐름이 좋겠구나 했는데 막상 크게 반응은 안 해주고 있죠. 전기차는 앞으로 올 시장이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소매업체 호실적도 있고, 테슬라도 7%, 리비안, 루시드도 다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추세가 좋은 건 아니에요, 전기차 관련주들이, 미국도. 근데 지금 반등해준 게, 천만 다행이고, HLB의 리보세라닙엔 좋은 얘기가 있죠.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 리보세라닙이 선형낭성은 대규모 임상서 치료효과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원래 확인하기도 잘 돼 있었죠. 그래서, 좋게 나온다고 다 시장에서 예상을 했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시장에서 예상을 다 했으니까 그 재료 반영이네? 그럼 악재인가? 그럼 지금부터 떨어지는 건가? 막 이렇게 생각하겠죠. 누가 그러는데 호재가 반영이 안 되면 악재래.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호재가 반영이 안 되니까 악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팔아야 되나? 그러면 수급이 깨지나? 뭐 이런 게 누가 수급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보니까 투자매 동향 보니까 외국인들 파는데 위험한 건가? 테라피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거는 전부 다 참고 참조사항이에요. 제가 뉴스는 항상 참조로만 보라고 그랬죠. 뉴스는 그냥 참고사항이에요. 제가 아까 설문조사 했는데, HB 여기도 이렇게 파는데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똑같아요. 제가 내린 결론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알았으니까, 선형낭성은 잘 나왔지. 알았어. 그러니까, 자리만 깨지 마.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이 나노코박스가 올라갔다가 막 떨어진 데서 좋은 뉴스 나왔을 때도 제가 자리를 항상 얘기해서 깨면 안 된다고, 깨면 위험하다고 계속 말씀드렸듯이 항상 뉴스는 참고사항이에요. 알았어. 선양당선 잘 나왔다는 얘기죠. 어차피 우리 알고 있었어. 근데 알았으니까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자리만 깨지 마.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HLB의 대차거래 먼저 볼게요. 자, 대차거래를 보니까 신규수량이 좀 나왔죠. 공매도 세력들이 올라가면 공매도 하겠다는 얘기인데 어차피 신규 수량도 꽤 많아요. 그래서 지금 공매 소량하고 신규 수량하고 약간은 이렇게 좀 맞부딪히는 이런 상황이고, 그죠? 네, 맞아요. 기사는 그냥 참조사항이에요. 너무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그 보니까 월봉 차트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냥 깨지 않을 자리만 안 깨면 되는데 안 깨고 있어요. 안 깨고 있잖아요. 그죠? 매물대 위에 튼튼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이거를 깨게 되면 조정이 심하게 들어오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거 수영장으로 생각하면 수영장. 제가 사랑하는 순심이가 있는데 요렇게 해서 갖고 놀 거예요, 제가. 근데 물에 안 빠뜨릴 거야. 여기서 왔다 갔다 하실 때는 물에 빠뜨리게 되면 당연히 크게 밑으로 잠수하게 되겠죠. 이런 데가 오게 되죠. 그러면 이거에 맞는 본인만의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20개월 사이 더 사겠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본인들만의 계획이 세워져 있을 거야. 그렇게 하시면 되고, 지금 일단 상황은 절대 이 자리 안 깨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매물대 위에 있는 거예요.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고. 자, 주봉에서도 제가 하나 거드렸죠. 예전에 거드렸는데, 오늘 조정을 거치든 2%가 떨어지든 3%가 올라가든 1%가 떨어지든 간에 여기 안에만 안 깨면 돼요. 왜? 이번 주 출발 현상이 여기였거든요. 꼬리 달고 올라갔잖아요. 여기 안 깰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펼쳐지냐면 이 5주선이라는 게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전 단순하게 MA, 이게 MA가 뭐냐면 단순 이동 평균을 쓴다는 얘기예요. 사람도 단순하고 기법도 단순하고 주가도 단순하게 봐요. 자리만 안 깨면 돼요. 자, 요렇게 나눠놔요. 이게 나눠놓은 거예요. 5주간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려놓은 게 녹색선이란 말이야. 이게 5주선이에요. 어떤 주식이든지 중기적인 추세인 5주선을 이탈해버리면 추세가 중기적으로 하향이 확증이 되고 조정이 들어오게 되는데 전혀 이탈 안 하고 있죠. 아예 오지도 않았어요. 자, 여기가 예전에 깨지 않을 자리인데 어떻게 되냐면 다음 주에 5주선이 이제 올라가겠죠. 5주간의 평균 가격이 지금 꽤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5주간의 평균 가격이 올라오다 보니까 요렇게 올라올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5주선 만나겠죠. 5주선을 찍는 자리가 오게 돼요. 한번 다음 주에 음봉을 또 떨어질 수 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또 살짝 떨어지면 그 자리에서 만약에 5주선을 안 깼다. 그럼 딱 찍고 올라가요. 깨면 당연히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은 여기서 들어가시면 되고, 깨면 손절하시면 되고, 아니면 분할로 모아가면 되고, 5주선 근처까지 밀릴 수 있고 5주선을 만날 확률이 있고, 오늘 또 장 후반에도 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건 누구도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식을 어떻게 맞춰? 주식을 미래에서 온 사람이 못 맞추는 거기 때문에 대응을 하는 거죠. 내가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변곡점이 있으니까 여기만 깨지 마. 뭐 오늘 알았어. 뭐 선영당사가 뭐 좋은 얘기 나왔던데. 알았어. 어차피 니들 BW도 발행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깨지 마. 그러면 여기만 안 깨면 되고, 설사 깬다 하더라도 다음 주 오선까지 밀릴 확률이 있죠. 그러면 5주선 찍고 나가는 자리들이 생겨요. 중요한 매수 타임이 되겠죠.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전혀 이탈하지 않고 있어요. 최소한 여기도 이탈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대량 거래가 터진다 저점인데 여기도 안 오고 있는데 지금 막 추세가 무너졌다든가 막 야 호재가 미리 다 반영돼서 끝났는가 봐. 이건 우리 생각이에요. 그런 걸 미리 맞출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갖다가 시장을 미리미리 예상하지 말고 알았으니까 깨지 않아야 될 자리만 깨지 마. 그럼 괜찮아. 외국인이 팔든 기관이 팔든 알았으니까 깨지 마. 안 끼고 있죠. 괜찮은 거예요. 야, 물론 주식을 이제 매수하는 입장에서 있었을 때 원래 이런 데서 매수 타이밍이 눌림목 주면 살라고 그랬는데 안 와서 그냥 날라와서 높게 샀거든요. 이런 데서. 그래도 안 오고 있잖아. 그러니까 저는 이상 없고 앞으로도 깨지 않아야 될 자리만 깨지 않으면 된다는 거. 요거만 명심하시면 돼요. 자, HLB 생명과학 대차월을 좀 보겠습니다. 임준일님 어서 오세요. 자, 신규수량이 계속 나오고 있죠. 계속 나와. 신규수량이 HLB 많아요. 정고점 가면 흔들릴 것 같아요. 정고점 가면 세력들이 한번, 세력들이 아니라 그 공매도 세력들이 한번 정고점에서 밀 거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근데 월봉에서 역시 깨지 않아야 될지 안 깨져. 이거 깨면 밀려요. 이거 깨면 확 밀려. 근데 아직은 깨지 않고 있으니까 아직은 괜찮은 거고. 자, 주봉에서 봐도 역시나 예전에 지켜줘야 될 꼬리 정확히 찍고 나갔죠. 이렇게 만약에 누군가 기준이 있다면 저거 깨면 익절할 거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요 자리가 가장 중요한 매수 타임이 되고 또 손절 타임이 돼요. 우리가 매수해야 될 자리가 손절 라인이에요. 즉 매수가 있고 손절 간 거죠. 자, 똑같이 오선이 따라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서 오선을 만났다. 한주 정도 밀렸어요. 오선 만나잖아요. 그러면 5주선 찍고 나간 자리가 역시 중요한 매수 타입이 되고, 신규로 들어가신 분은 깨면 손절했다가 밑에서 하면 돼요. 아니면 분할로 모아가는 전략을 짜서 대응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일봉을 봐도 역시 이 자리가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 주봉에서 봤을 때 이런 자리들이거든요. 깨지 않아야 될 자리. 일봉에서 꼬리 다른 자리가 이 자리예요. 이 꼬리가 왜 생겼냐면 제가 여기를 안 깬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 가격이 얼마냐면 정확하게 한 15,400원쯤 돼요. 따라서 15,400원 이 자리거든요. 여기 찍고 나간 거예요. 앞으로도 여기만 깨면 돼요. 물론 이런 자리 깨면 밀리니까 그때는 판단해야 되고, 만약에 지금도 내가 무섭다. 나 HB 상황이 너무 무서워. 근데 큰 수익권이다. 본인이 그렇다면, 본인 심리가 그 정도면 반 정도 매도하고 침착하게 나머지를 보는 거죠. 그죠? 이런 부분. 그러니까 주식은 기법은 어렵지 않아요. 기법은 시청자분들이 제 영상 몇 번만 보잖아요. 그러면 차트가 눈에 들어오고 쉬워요. 진정한 수급도 보게 되고 너무 쉽단 말이야. 근데 결국은 신법이 문제예요. 신법이. 결국은 심리가 문제지 기법은 뭐 그죠? 깨져야 할 자리가 얼마나 쉬워. 변곡점 얘만 안 깨면 되는데 쉽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만 안 깨고 이런 자리들을 보니까 일봉에서 꼬리를 달았죠. 이 자리란 말이에요. 이 자리. 그러면 앞으로 이런 자리만 안 깨면 좋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HLB 생명과학도 지금 아무런 변함이 없는 거예요. 최소한 정고점까지 갔을 때 생각해 봐야죠. 이제 정고점은 항상 리스크가 있어요. 자, HLB 제약을 봅니다. 오늘 떨어지고 있죠. 김건희님 어서 오세요. 2%가 떨어지든 3%가 떨어지든 5%가 떨어지든 간에 여기만 안 깨면 돼. 이번달 종가상 20개월 선이요. 이걸 깨게 되면 당연히 밀려요. 이걸 깨면 당연히 밀리고 여기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럼 누군가는 이런 데 차익 실현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이분들이 잘했다 못했다를 말씀드릴 수 없는 거예요. 이분의 포지션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잘했을 수도 있고 못했을 수도 있고. 근데 누구나 자기만의 이 투자 방법을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들고 있다면 JHB 제약은 20개월 선만 안 깨면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선양낭성함이 어떻게 되든 리보세라닙이 어떻게 되든 알았으니까 자리만 깨지만 뉴스는 참조 참고사항이에요. 이렇게가 되죠. 20개월 선 가격이 얼마냐면 15,367원이니까 15,300원만 안 깨면 돼요. 이번 달 거래일이 오늘 포함해서 3일 남았어요. 3일 동안 얘만 안 깨면 돼요. 얘 깨면 확 무너져요. 그러면 조정권에도 사면 돼요. 자, 주봉에서 봐도 역시 60주선, 우리가 가장 강력한 수급주선으로 알려진 60주선을 이탈하지 않고 있죠.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괜찮은 거예요. 제 눈에는 아직도 괜찮아 보여요. 자, 그러면 간단하죠. 우리가 보통 한탄체가 이제 제 영상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알지만 수급일선으로 알려져 있는 거죠. 60일. 그죠? 60일, 60주, 60개월 선. 뚫고 안착했을 땐 굉장히 강력하다고 그랬죠. 제가. 그렇기 때문에 HLB 제약은 지금도 60주선에 잘 있고 이 자리만 안 깨면 역시나 앞으로 추세를 잘 유지해서 돌아나갈 수 있는 좋은 상황에 있는 게 맞습니다. 단 깨면 밀려요. 당연히 주식은 깨지 않아야 될 자리는 안 깨는 게 중요하고
뚫어줄 자리는 뚫어줘야 되는 거예요. 일봉에서 241선 기준으로 잡는 게 좋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거죠. 자, 가격 조정이 있었어요. 그죠? 가격 조정이 싹 있었어. 기간 조정도 충분히 길었어요. 여기 이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같이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웬만한 물량을 압도적으로 잡아먹는 대량 거래가 터졌죠. 대량 거래가 여기 터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매집했다고 쳤을 때 요분들이 여기서 팔았다. 글쎄, 그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12,000원을 21,000원 이 정도는 빠르게 가긴 한 건데 그래도 그렇죠. 자, 그러니까 월봉에서 20개월 선만 안 깨면 돼요. 일단은 주봉에서도 전혀 이탈하지 않을 60주 이탈 안 하고 있는데 물론 오늘 중반에 장후반에 밀릴 수도 있어요. 물론 저 자리에 깨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거에 맞는 대응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순서를 못하거나 이렇거나 아니면 입지를 못했으면 5주선 근처까지 밀려 이것도 사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름대로 계획을 짜고 하는 거예요. 주식은 앞으로 미래에 이런 주식이 A라는 주식이 올라간다, 뭐 무조건 올라간다, 무조건 떨어진다. 이걸 맞출 수 있는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제 생각엔 말이 안 돼요. 이게 어떻게 이걸 맞춰?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기 내일 일주일 뒤에 날씨가 어떻게 될지, 1년 뒤에 날씨가 될지 어떻게 알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응하는 거죠. 비 오면 우산 쓰고 나가면 되고 너무 뜨거우면 양산 쓰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대응 영역인 거지 맞추는 영역이 아니에요. 맞췄다고 누구한테 내가 올라가는 걸 맞췄어. 그렇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떨어졌다고 실망할 것도 없어.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깨지 않아야 될 자리만 깨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이 자리만 깨지 않으면 역시 여전히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자, HLB 테라피틱스는 어제 말씀드렸죠. 자, 주봉에서 만약에 오늘 20주선 깨게 되면 5선까지 밀릴 거예요. 그러면 월봉에서 이 정도 먼저 바닥이란 판단이 들거든요. 물론 이것까지 깨면 엄청 위험하겠지만 지금 이 자리까지 깨기엔 상황이 좋으니까 분할로 모아가는 게 중요하겠죠. 단지 이번 달 마지막 달 거래일이 3거래일 남았잖아요. 오늘까지 포함해서 되도록이면 3거래일 안에 5개월선 위에 올려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5개월선 위에 올려놔야 비로소 장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이 되기 때문에 잘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주봉을 봅니다. 주봉에서 봐도 5주만 안 깨면 돼요. 여기 이런 친구들은 그냥 분할로 꾸준히 사놓으면 나중에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월봉에서 위치가 완전 낮잖아요. 그죠? 막 이런 데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좀 사모아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 들고 어쨌거나 맞고 떨어지는 자리는 당연히 맞고 떨어지는 20개월 선이죠. 여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때문에 그렇고 자, 주봉에서 봐도 역시나 60선 뚫어주면 만약에 오늘 장후반에 오늘 시장이 끝났어. 시작이 끝났는데 60선이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다시 시작이야. 근데 60주선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가장 강력한 저항선이에요. 못 들어주죠. 못 들어주고 오늘도 못 들 수 있어요. 그러면 요까지 밀리니까 그때는 5주선 기준으로 분할로 차근차근 모아가는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HLB 글로벌은 위치는 낮아요. 자, 우리가 월봉에서 뭘 하는 거냐면 내가 사고자 하는 주식이 비싼지 싼지를 보라고 그랬고요. 엄청 비싸. 엄청 비싸. 싸죠. 싼 거예요. 싼데 대신에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싸지 않죠. 목표가를 찍은 친구예요. 나누카님 어서오세요. 어라님 어서오세요. 쭈님 오셨네요. 아, 정재열님 꽃프라. 자, 어쨌거나 자, 그러면 어디서 사야 되냐?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 친구 5주선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는 게 맞아요. 물론 10주선 찍고 다시 올라갈 수 있긴 한데 제가 생각하는 HLB 글로벌은 이래요. 항상 제가 주식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또 앞으로 어떻게 올라갈지 어떻게 알아. 근데 보통 HLB나 HLB 생명과학이나 이런 친구들은 일봉에서 기간 조정이 엄청 길었다고 그랬죠. 제가 엄청 길었어요. 자, 가격 조정이 있었고 기간 조정이 꽤 길었는데 유일하게 HLB 글로벌은 기간 조정이 짧단 말이에요. 이렇게 짧으면 떴다가 바로 떨어져요. 그래서 HLB 글로벌이 기간 조정이 짧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올라갔다가 기간은 짧기 때문에 여기까지 갈지 여기까지 우리 몰라요. 근데 올라갔다 떨어질 수도 있고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이 친구도 차분히 한 번에 사지 말고 정 HLB 글로벌을 사고 싶으면 차분히 사는 거예요. 차분히. 여기 목표가니까 맞고 떨어지면 이런 자리를 차분히 모아가는 게 제일 좋은 전략 같습니다. 노터스는 어차피 떨어지긴 한데 말씀드렸지 이 친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신의 영역이죠. 10배 올랐어요. 주가가 10배 올랐기 때문에 대응을 잘 하셔야 되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이제 우양 탄 거예요. 주봉에서 아차모자 5선까지 밀려요. 요걸 찍고 돌아나가면 괜찮은데 못 들어졌다 또 떨어지는 거예요. 일봉에서 제가 이때부터 말씀드렸죠. 여기서 하는 거라고 이만큼 올랐죠. 10배가 올라갔는데 지금부터 대응 잘해야 되죠. 어제 조금 올라갔다고 이래 좋은 게 아니고 누군가는 여기서 한 번에 물량을 못 털었으니까 다시 털고 또 다시 털고 여기서 희망을 갖고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단기나 단타 스캐퍼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런 데서 단기로 들어가셔도 되는데 여기서 물렸는데 계속 우양 탄다. 여기다 대고 자꾸 무상등다하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추세가 하향으로 깨지는 순간
엄청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봐야 합니다. 자, TS넥스제는 마찬가지로 이제 예전 HLB 파였기 때문에 그룹주인데 완벽히 아직 추세 못 돌려놨어요. 월봉에서 봐도 역시 이식해서 밑에 있죠. 추세를 못 돌려놓고 있고 주봉에서도 역시 이전 저점 근처에 있어요. 다행인 거는 저번 주에 저점만 훼손하지 않으면 이번 주에 다음 주에 또 돌아 나갈 수 있긴 한데 아직 중기적으로 5주선 돌파 안착을 못 해놨기 때문에 추세의 전환과 턴이 확정됐다고 보기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되면 주가가 심하게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전 저점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맞고 대량 거래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런 거죠. 대량 거래 들어오면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에요. 아무리 대량 거래가 들어와도 추세가 깨져 있으면 당분간 이 친구가 못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시간적인 부분을 잡아먹을 수 있어요. 즉 한두 달은 여기서 기다리거나 보초병을 쓸 수 있으니까 이런 관점은 알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기간 조정도 있고 이 친구는 대량 거래가 들어와서 또 HLB 리버세라는 이슈도 뜰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니잖아. 그죠? 왜냐하면 리버세라님에 대해서 진정한 수혜를 받을 종목은 HLB 그룹 주겠죠. HLB나 HLB 생명과학이나 HLB 제약이나 HLB 태 이런 친구들이겠죠. 그러니까 TS넥스제는 관련주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한때 HLB 그룹주였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저렇게 되는 거니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이제 저 친구를 왜 살펴보는 게 예전에 HLB 파였기 때문에 HLB 그룹주랑 같이 살펴봤단 말이야. 근데 저것 때문에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안 살펴드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꾸준히 보는 거니까 주식의 추세 전환 터널 때까지는 대기하고 보는 게 맞고 지금 조금 밀려도 뭐 너무 크게 막 머리 끙끙 싸매고 클라스 드디어 막 저 선반영 됐는가 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깨지 않아야 될 자리만 안 깨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HLB 그룹주 생명과학들은 이렇게 여기까지 볼 건데 HLB 그룹주는 계속 이게 계속 나와요. 그죠? 이렇게 손나감 치료효과긴 이렇게 알고 계시고 어차피 저런 뉴스나 기사는 항상 참고사항이에요. 알았어. 그러니까 자리만 깨지 마.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HLB 그룹주들은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